순열에 이제 마지막 같은 것이 이제 있는 순열이라는 건데,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뭐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A가 두 개 있고 그 다음에 B가 하나 이렇게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A가 두 개 있고 B가 하나 있을 때, 자, 이거를 나열을 한번 해봐라 그 얘기거든. 나열 한번 하라 그러면 우리가 알다시피 당연히 얘는 몇 가지인 거 금방 알 수가 있습니까? 세 가지인 거 금방 알 수가 있겠죠. 왜 그러냐면 얘하고 얘하고 같기 때문에 당연히 B가 맨 처음에 이렇게 오는지, 또는 B가 가운데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 또는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겠지. 그래 안 그래? 그쵸? 자, 우리가 이제 이러한 거를 우리가 이제 어떤 이제 아이디로 생각을 한번 해볼 거냐면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는 얘기야. 이렇게 우리가 직접 카운트를 이렇게 하질 않고요. 개수가 몇 개 안 되면 이렇게 우리가 직관적으로 바로 카운트 할 수가 있겠지만, 이 개수가 좀 많아지거나 같은 것이 또 여러 가지가 만약에 있거나 그러면은 복잡해지겠지. 결론은 이 얘기야. 얘하고 얘를 A1, A2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 거야. 알겠지? A1, A2라고 생각을 해보면 A1과 A2가 일단은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세 개를 뭐 하는 거야? 나열해버리는 거야. 알겠니? 세 개를 나열해버리면 어떻게 되냐? 당연히 A1에 대해서 A2, 그 다음에 B가 있을 것이고요. A2, B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B, A2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겠지. 그치? 그 다음에 A2에 대해서 A1, B가 있고요. B, A1이 있고요. B에 대해서 A1, A2, A2, A1 이렇게 있다는 얘기지. 그래 안 그래? 자, 그런데 결론적으로 선생님이 의무적으로 지금 이렇게 A1하고 A2를 이렇게 쓴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첫 번째 있는 여기는 이렇게 A1, A2, B라는 친구하고 그 다음에 A2, A1, B라는 이 두 친구는 실제로는 어떤 친구니 얘들아? 똑같은 상황이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근데 이 똑같은 상황이 바로 뭐냐면 서로 다르다는 가정하에 세 개를 뭐해? 나열을 한 다음에, 알겠니? 그 다음에 얘하고 얘가 자리 바꾸는 거는 뭐가 되겠어? 똑같다고 보면 되겠지. 그래 안 그래? 즉 얘가 자리 바꾼 게 바로 뭐냐? 2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같은 것이 있는 수열을 어떻게 정리를 한번 해볼 거냐,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야. 자, n개 중에서 서로 같은 것이 p개, q개 등등 해서 이렇게 r개씩 이렇게 있다는 얘기야. 그랬을 때 이거를 모두 나열하는 수열의 개수는 같은 것이 있지만 일단은 n개이기 때문에 n 팩토리얼이라고 우리가 뭐하고 생각을 하고, 알겠니? 같은 것이 p개 있어봐. 같은 것이 만약 두 개 있다 해봐. 그러면은 둘이 자리 바꿔주는 거, 그게 바로 2팩 이런 식으로, p팩, q개 3개가 있다 그러면은 뭐 3팩 이런 식으로 다 자리 바꿔주는 것들이 여기에는 다 포함된 거 아니야. 그냥 그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뭐 해야 된다? 나눠 주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좀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여기 한번 볼게요. 다음 영어 단어의 문자를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순열의 수를 한번 구해봐라라고 하면, 얘 같은 경우는 지금 S가 지금 똑같이 두 개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S가 똑같으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일단은 뭐 하라는 얘기니? 4개라고 보고 4팩이라고 하겠다 이런 얘기지. 그럼 여기에는 얘들아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이런 게 들어가 있다는 거야. S, P, 예를 들어서 SP, AS가 들어가 있고, 얘를 S1, S2라고 그러면, 그 다음에 S2, P, A, S1, 이것도 있다는 얘기지, 여기에는. 그런데, 이렇게나 결국에는 뭐해? 똑같은 거잖아, 사실은. 그치? 그러니까 얘를 갖다 똑같은 개수인 2팩으로 나눠주겠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답이 12개가 답이 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자, 마찬가지. 얘는 그러면 5개니까 5팩 하시면은 5팩분에 똑같은 게 2가 이렇게 3개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3팩으로 이렇게 나눠주겠다. 6개네요. 쏘리.
6팩을 갖다가 3팩으로 이렇게 나눠주겠다 이런 얘기지. 그치? 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7개 문자 중에서 S가 3개 있고 E가 이제 2개 있는 상황이 되겠네. 얘 같은 경우는. 그치? 그러니까 7팩에서 생각해보면 이렇게 7개, 하나, 둘, 셋, 넷, 7개가 이렇게 있으면 이 중에 3개는 어쨌든 간에 S일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치? 얘네들이 다 자리 바꾼 것도 우리는 다른 거라고 보고 나열했기 때문에 7팩이라는 얘기지. 근데 얘네들이 자리 바꾼 모든 것들은 다 결국에는 똑같은 걸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3팩으로 나눠주시고 C가 또 2개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것도 2팩으로 나눠주면 이러한 계산을 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엑설런트라는 단어를 이루는 9개의 알파벳을 모두 사용하여 일렬로 배열할 때 다음을 한번 구해봐라. 양 끝에 L이 오는 경우잖아. 그래, 안 그래? 양 끝에 L이 온다 그러면은 9개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하시고 여기는 무조건 L. 그쵸? 여기도 무조건 L 이렇게 되겠지. 양 끝에 L이 온다고 했으니까. 그래, 안 그래? 그러면 9개 중에서 L 2개 빠졌잖아. 나머지 거는 여기 들어올 수가 있겠지. 그치? 그러면 7팩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누가 중복되어 있니? 여기 2가 이렇게 3개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네. 그쵸? 그래서 그거를 3팩으로 나눠 주시면 내가 찾는 답은 뭐 할 수 있다? 구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 3개의 2가 모두 인접하도록 배열한다. 모두 인접한다 라는 거는 뭐냐면 이웃한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죠. 그쵸? 얘를 갖다가 하나의 문자로 생각을 하겠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이거를 뭐 하면 돼? 나열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자, 그러면 얘를 하나로 문자로 보니까 7팩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L이 2개가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2팩으로 나눠주면 된다. 결론은 무언가 이제 우리가 순열을 할 때, 순열은 서로 다른 거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N팩 했던 거였어. 사실은. 그치? 근데 그 중에 똑같은 게 만약에 껴있어. 그래버리면은 걔네들이 자리를 바꾸는 것은 결국에는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개수만큼의 팩토리얼로 나눠줘야 된다. 이게 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어디에 그러면 활용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야.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볼게요. 자, A, B, C, D, E 이렇게 5개가 이렇게 있다고 한번 해보자. 5개가 있는데 얘를 나열하는 거는 당연히 5팩 해가지고 뭐가 되겠어? 120 이렇게 될 수가 있겠지. 그치? 그런데 문제가 조건이 하나가 추가됩니다. 어떤 조건이 추가되냐면 이 A라는 친구는 어쨌든지 간에 B보다는 무조건 어디 와야 된다? 앞에 와야 된다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2개의 뭐를 정해주냐? 순서를 정해주는 거야. A는 B보다 무조건 앞에 와야 된다. 그러니까는 A가 B보다 앞에 온다는 뜻이 얘들아, 뭐 A, B, C, D, E, 뭐 C, A, B, D, E 이런 것도 물론 있지만 A, C, D, E, B 이런 것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A라는 친구가 B보다는 무조건 앞에 온다는 얘기야. 알겠어? 이런 식으로 나에게 질문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이 생각하면 되는 거야. A를 갖다가 A1이라고 하고 B를 갖다가 뭐라고 하자? 그냥 A2라고 하자. 또는 이렇게 A2라고 한번 해봐. A1, A2라고. 그러고 나면은 여기 있는 5개를 나열을 한 거에서 자 A1하고 A2가 이렇게 있을 때 A1, A2 그 다음에 뭐 나머지 3개가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A1, A2가 말고 다시 할게요. B를 갖다가 A라고 보는 거야. B를 갖다가 똑같이 A도 A라고 보고 B도 그냥 뭐라고 보자? A라고 보자는 얘기야. 그러면 A가 2개 있는 상황이고 C, D, E가 있는 상황이 되겠지. 그치? 자, A, C, D, E 이러한 상황에서 이거를 나열을 한번 해보면 우리는 같은 것이 있는 거를 배웠으니까 5팩을 갖다가 2개니까 2팩으로 나누면 된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자, 이게 그럼 어떤 소리냐면은 이거를 나열하면은 예를 들면 뭐 A, C, D도 있을 것이고 뭐 A, C, D, A, E도 있고 뭐 계속 있겠지 이렇게. 그치? 그러면 앞에 있는 A는 그냥 A로 놔두시고
뒤에 있는 A만 뭘로 바꿔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B로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A가 두 개 있는데 뒤에 있는 A를 B로 바꿔주면은 무조건 A가 B보다는 어디 있을 수밖에 없겠어? 앞에 있을 수밖에 없겠지. 상황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가장 대표적으로 쓰이는 게 두 가지가 있어.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정해진 거일 때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이용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뭐 할 수 있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문제 좀 봐볼게요. 자, 3번 문제 한번 봅니다. 5개 이렇게 문자가 있는데 K라는 친구가 R보다 앞에 오면 좋겠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R을 갖다가 뭐라고 하자? 그냥 K라고 하자는 얘기야, 이렇게. 그러면 K가 2개고 5, 2, A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5팩을 갖다가 K가 2개니까 2팩으로 나눈 이 60까지가 바로 뭐가 된다? 답이 된다는 얘기야. 자, K가 2개고 그 다음에 5, 2, A를 가지고 쭉 나열을 했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뒤에 있는 K만 그냥 R로 우리가 뭐 하면 된다고? 바꿔주면 되는 거야, 그냥. 무슨 이해되겠어? 그러면 어렵지 않게 우리가 충분히 해결할 수가 있겠죠. 이해되시죠? 자, 4번. 뭐 하여튼 뭐 얘도 뭐 똑같은 방법이니까 한번 보세요. 그냥 뭐 별거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더 알아보기는 이제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어떤 순열과 조합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굳이 이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훨씬 더 상황만 복잡하게 됩니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전체 팩토리얼 분의 같은 것의 개수 팩토리얼로 계산하시는 게 가장 간단하고 좋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이제 두 번째 활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뭐였냐면은 이제 자리가 정해진 거야. 누구는 누구보다 앞에 온다, 뒤에 온다 이런 식으로. 자, 그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자, 이러한 이제 최단 경로의 이제 수라고 하는데 이게 이런 얘기야. A에서 이제 B까지 이제 가는 최단 거리라는 거는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최단 거리는 A가 지금 여기 아래쪽에 있고 B가 이쪽에 있잖아. 그래 안 그래? 자, 이렇게는 뭐 이렇게 가로질러는 갈 수가 없으니까 길 따라만 가야 되니까 자,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다면 우린 당연히 이 방향으로 가거나 올라가야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갈 수 있는 방향이 이렇게 4개 방향이 있는데 이렇게 2개 방향은 뭐가 되는 거니 얘들아? 돌아가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야. 왜?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가든지 올라가든지 둘 중에 한 가지를 가야만이 뭐 하는 거야? 이쪽 방향으로 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해되십니까? 다시 여기에서 갈 수 있는 길은 하나, 둘, 셋, 네 개, 당연히 동서남북 네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든지 또는 이렇게 가든지 이런 말이지. 그러니까 즉 오른쪽으로 가는 방법과 위쪽으로 가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접목시킬 수가 있냐면 이 얘기야. 이렇게 가는 방법을 우리가 A라고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방법을 뭐라고 해보자? B라고 한번 해보자 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A에서 우리가 B로 갈 때 방향이 두 가지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어쨌든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이렇게 이쪽 오른쪽의 방향으로는 5번을 무조건 가야 되는 거야. 그리고 위쪽으로는 무조건 몇 번을 가야 되는 거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을 가야 되는 거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서 여기까지를 가는데 5번, 그 다음에 4번 총 9번을 거쳐서 가는 게 최단거리가 된다는 얘기야. 어떻게 가든지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가든지 또는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번 가든지 무조건 9번은 거칠 수밖에 없는 거야. 왜? 칸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얘를 이렇게 보자는 얘기지. 가로가 A라고 했으니까 A를 하나, 둘, 셋, 넷, 5개라고 보고 그 다음에 위로 가는 거를 갖다 우리가 B라고 보면은 B가 하나, 둘, 셋, 4개 이거를 갖다가 뭐 하는 거야? 나열하는 거하고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나열을 만약에 해버리면 A가 5개, B 4개 이렇게 이렇게 나열하면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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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그 다음에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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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이렇게 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A, B, A, B, A, B, A, B, A 이렇게 나열이 된다라고 그런 거는 A, B, A, B, A, B, A, B, A 이렇게 간 상황이 되는 거야. 알겠어?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나열할 수 있는 서로 다른 순서의 개수를 구하면 그게 바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갈 수 있는 최단 거리의 경우의 수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 그러면 얘는 9개를 갖다가 9팩을 갖다가 4팩, 5팩 이렇게 나눠주시면 되겠죠. 계산하는 방법은 9팩하고 이거 5팩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약분하면서 여기는 9, 8, 7, 6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9팩이라는 거는 9, 8, 7, 6 곱하기 뭐가 되는 거니? 5팩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나열이 되어지고 9, 8, 7, 6 갖다가 4팩으로 나누면 되니까 얘는 뭐 4, 3, 1이니까 같이 이렇게 약분해주고 나머지 계산해주면 우리가 찾는 뭐가 나온다? 답이 나올 수가 있다. 그런 얘기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알겠어? 자, 다시 우리는 도형에서 자 이러한 모양의 이제 도형에서 A라는 어떤 그러한 출발점에서 B라는 도착점까지 가는 방법이 몇 가지냐라는 어떤 그런 문제가 있을 때 A가 갈 수 있는 방법은 오른쪽으로 가거나 위쪽으로 가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얘를 A, 얘를 B 그래서 칸수를 세 가지고 이러한 방법이 나열되는 경우수로 따질 수 있는 한 가지의 방법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 얘들아 우리가 어떤 걸 따질 수가 있냐면 이렇게 따질 수가 있어. 어떻게 따질 수가 있냐면 직접 카운트를 하는 방법이 있어. 직접 계산하는 방법이. 직접 계산하는 방법이 뭐냐면 그 선생님은 이제 결론부터 말하면 여러분들이 계산을 할 때 직접 계산하는 방법으로 선생님 시킬 겁니다. 왜 그러냐면 문제가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지 않아요. 막 장애물도 있고 막 물웅덩이도 있고 그 모양도 막 빼틀빼틀하고 막 그렇거든. 그러면 이러한 방법을 적용해서 문제 풀기가 상당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지금 하는 방법이 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냥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은 A라는 점에서 얘들아 이 점까지 가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겠어? 당연히 한 가지밖에 없겠지. 왜? 올라가서 이렇게 가는 것도 괜찮겠지만 이렇게 내려오는 순간 뭐가 되는 거야? 최단거리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는 한 가지가 되는 거야. A라는 점에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도 한 가지밖에 없겠지. 여기도 한 가지, 여기 이 점도 한 가지, 이 점도 한 가지밖에 안 될 거야. 지금 이해되고 있니? 그 다음에 A라는 점에서 이 점까지 가는 방법도 이렇게 한 가지밖에 없겠죠? 이 점까지 가는 방법도 이렇게밖에 없어. 나머지 이런 것들은 다 뭐 하는 거니까? 돌아가는 거니까. 그치? 얘도 한 가지, 이 점도 한 가지, 이 점도 몇 가지, 한 가지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 자, 이 점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점은 생각을 해보세요. A에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이 이렇게 오는 방법이 있고, 이쪽에서 이렇게 오는 방법이 있잖아. 그렇겠지? 그러면 여기서 오는 길이 한 가지였고, 여기서 오는 길도 한 가지입니다. 즉, 얘네 둘이를 뭐 하는 거야? 더해주면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얘는 두 가지가 된다. 실제로 여기서 여기 가는 방법은 이렇게 가는 방법과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겠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럼 이 점까지 가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냐라고 보면 이 점은 이쪽에서 이렇게 오는 방법과 여기서 이렇게 오는 방법이 있겠죠. 그쵸? 그러면 얘가 두 가지고 얘가 한 가지니까 얘는 세 가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같은 방법으로 이 점은 두 개를 더하니까 네 가지. 이 점은 네 가지 한 가지니까 다섯 가지. 이 점은 다섯 가지 한 가지니까 여섯 가지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같은 방법으로 이 점은 한 가지 두 가지니까 세 가지가 될 것이고 이 점은 세 가지 세 가지니까 여섯 가지. 얘는 6, 4, 10가지. 얘는 15가지. 얘는 21가지 이렇게 되겠네요. 계속 해볼게요. 얘는 4가지고 얘는 4, 6이니까는 10, 10, 20, 35가 되고 얘는 56이 된다. 그 다음에 얘는 5가지, 15가지, 35가지, 70가지 이렇게 되고 두 개를 합치면 126가지의 방법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굉장히 단순한 형태가 돼버리면은 그냥 이렇게 계산하는 게 훨씬 더 뭐합니까? 빠르죠.
그런데 절대 이런 문제 안 나옵니다. 이따 우리가 문제 풀면 알겠지만 그래서 직접 카운터하는 이 방법은 어떠한 식으로 문제가 나오더라도 모든 문제를 다 풀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 방법을 꼭 좀 같이 한번 공부 익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자, 이 얘기야. 뭐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다. 몇 가지냐? 사실 얘는 지금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방법이 세 가지고 위로 올라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그냥 뭐 A, B 이거를 나이라는 거하고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5팩을 갖다가 3팩, 2팩 나누시면 되고 이렇게 약분하는 순간 5 곱하기 4가 되겠지. 그쵸? 그러면은 이 약분하니까 답은 몇 가지? 10가지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절대 안 나온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러한 방법을 확실하게 좀 익혀 놓으셔야 된다고. 자, 이 A라는 점에서 봤을 때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뻗어 있는 이러한 점들은 무조건 한 가지씩 밖에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점과 이 점도 한 가지씩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 사선으로 더해서 두 가지, 더해서 세 가지, 더해서 네 가지 이런 식으로. 더해서 세 가지, 더해서 여섯 가지, 더해서 10가지 이렇게 마무리를 지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자, 5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5번 문제. 보기 5번 문제 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은 도로망이 있습니다. 다음을 한번 구해보라 하겠어요. A에서 B까지 가는 방법을 구하라. 이런 거는 실제로 문제 안 나온다고 해. 그냥 하나, 둘, 셋, 넷, 5개,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4개니까 9팩을 갖다가 5팩, 4팩 나누면 100이 이렇게 나온다고. 알겠지? 안 나온다, 이렇게. 자, 두 번째 볼게요. 이렇게 선생님이 아까 126까지 계산했었지, 여기서? 126까지 이렇게 5칸, 4칸일 때 꼭 할 줄 알아야 된다고. 두 번째. A 지점에서 P를 거쳐서 B 지점으로 간다라고 했어. A에서 P를 거쳐 B 지점으로 간다라는 거는 우리가 고1 때 했던 이런 거 있었죠. 여기서 이렇게 세 개가 있으면은 뭐 이렇게 있다. 이렇게 있다.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이 몇 가지냐? 그럼 당연히 여기서 A에서부터 B까지 가는 방법이 3가지. B에서 C까지 가는 방법이 2가지. 곱해가지고 뭐 이런 거 했었잖아. 그치? 얘하고 뭐 똑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공식을 뭐 써보면은 A에서 P까지 먼저 가야 되니까 일단은 A에서 P, 그 다음에 P에서 B 이렇게 가야 되고 A에서 P까지는 가로 2개, 세로 2개 이렇게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공식을 써보면 4팩을 갖다가 2팩, 2팩 이렇게 나눠주시면 되고요. 자, P에서 B는 자 가로가 3개, 세로가 2개잖아. 그치? 그러니까 5팩을 갖다가 3팩, 2팩. 이 결과가 내가 찾는 뭐가 된다?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얘기야. 알겠니?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이 나오면은 그냥 이렇게 하는 게 편해. 이때는 뭐가 없으니까, 뭐 거리낄 게 없으니까. 자, 세 번째 거. A 지점에서 P 지점을 거치지 않고 B로 간다. 이 말이야. 즉, A에서 얘를 거치지 않고 1로 가겠다는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우리는 당연히 1번에서 전체에서 당연히 P 지점을 거쳐가는 걸 뭐 하면 되겠어? 빼면은 된다라는 거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6번. 자, A 지점에서 선분 PQ를 거쳐 자, A 여기에서 여기를 무조건 거쳐서 여기로 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는 어떻게 되겠어? A에서 어디를 일단 가야 돼? P로 가야 되고 P에서 Q로 가야 되고 Q에서 B로 가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P에서 Q는 당연히는 한 가지가 되겠죠.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러면 A에서 P로 가는 방법은 가로가 2개, 세로가 2개니까 4팩을 갖다가 2팩, 2팩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P에서 B로 가는 방법도 가로가 2개, 세로가 2개니까 4팩을 갖다가 2팩, 2팩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간단히 해결할 수가 있겠네요. 됐습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A 지점에서 PQ를 거쳐서 B로 가는
최단거리다. 그러면 얘를 거치지 않고 가는 방법은 바로 뭐가 되겠냐? 그러면 당연히 뭐에서? 전체에서. 전체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126이 되겠지, 그치? 그럼 그 126에서 이렇게 구한 거를 갖다가 뭐 하면 돼? 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런 문제 나오냐? 안 나온다고 미안하지만 이 정도 수준도 안 나와. 자, 이론 다 했어요. 자, 문제 봅시다. 자, 한 번만 정리하고 갈게요. 우리는 지금 수년에서 얘들아 세 번째 지금 내용을 배우고 있고요. 세 번째 내용은 같은 것이 있는 수열입니다. 같은 것이 있는 수열은 뭐냐면 내가 나열해야 되는 것 중에서 같은 것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떤 공식을 가지고 계산할 거냐? 같은 것을 그냥 다른 걸로 보고 전체를 그냥 나열해 버리는 거지. 그게 바로 n팩이라는 얘기야. 알겠어? 그런데 같은 것들은 n팩에는 이렇게 자리 바꾸는 것이 다 카운트가 들어가 있으니까 실제로 근데 자리 바꿔도 바뀐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n팩을 같은 것의 개수로 나눈다. 이런 이제 공식이 나오는 거고요. 그것이 이제 활용되는 게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건데, 첫 번째는 바로 뭘 말하는 거니? 순서가 이렇게 정해져 있을 때 A가 B보다 무조건 앞에 오면 좋겠다. 그러면 뒤에 있는 거를 갖다 앞에 있는 거와 똑같은 문자로 써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계산해 주시면 그게 답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뭐가 있냐? 최다는 걸 이렇게 찾는 그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볼게요.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라고 되어 있죠. 자, 클래식에 7개의 영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영문자 A와 L이 이웃하게 배열되는 경우를 한번 구하라 이 얘기야. 그러니까 이웃하는 거, 이웃하지 않는 거 그런 거는 다 뭐 하는 거야? 추가되는 거야 그냥. 그런데 문제가 지금 뭐냐면 여기 보니까 지금 누구하고 누가 이웃합니까? A하고 얘네가 지금 이렇게 이웃하게 되겠네요. 이웃하는 거 여러분 어떻게 배웠습니까? 하나로 묶는 거 배웠잖아. 그치? 묶어주고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곱하기 2 하면 되는 거고. 그쵸? 똑같이 적용하시면 돼. 똑같이 적용을 하는데 전에 앞에 문제하고 다른 게 뭐냐면 얘는 똑같은 게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지. 이렇게 S가. 그치? 그래서 일단은 얘를 하나로 보시면 하나, C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그럼 6팩을 갖다가 뭐 한다는 얘기야? 얘네 두 개가 똑같잖아. 그치? 2팩으로 나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거기다가 뭐 하는 거니? L하고 A가 이웃하는 거지 순서가 정해진 건 아니니까 얘네끼리 자리 바꿀 수가 있겠지. 그게 바로 뭐가 돼? 2팩 이렇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잠깐만 근데 C도 두 개네요. C도 두 개. 다시 S가 두 개고 C도 두 개니까 얘가 2팩, 2팩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2팩은 뭐라고 얘들아? L하고 A가 자리를 바꾼 거라고. 알겠지? 그러면 이렇게 뭐 약분되어지니까 6팩을 2팩으로 나눠라. 얼마니? 360까지가 우리가 찾는 답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자, 2번. 8개의 영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얘네가 이웃하도록 이렇게 얘기했네요. 그러니까 N하고 E하고 T가 얘네들이 이웃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 얘네 뭐 하나로 묶으면 되죠.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를 좀 보시면 되니까 6팩을 자, 똑같은 게 뭐 있어? 5가 지금 이렇게 3개 있잖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맞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케이. 6팩을 갖다가 5가 지금 3개니까 뭘로 나눠줘야 돼? 3팩으로 나눠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쵸? 그리고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 해야 돼? 다시 N, T, E가 서로 자리를 바꿀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는 여기다가 3팩을 다시 곱해주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약분이 돼서 6팩이 뭐가 된다? 우리가 찾는 답이 된다? 이렇게 마무리 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계속 봅시다. 이제 뭐 이렇게만이 문제가 나오는 건 당연히 아니야. 쉬우니까. 자, 변형문제 20번 문제 한번 보면 6개의 문자가 이렇게 있어요. 이 중에서 4개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나열해서, 자, 선택한 다음에 나열해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문자의 개수를 한번 구해봐라. 이런 말이거든. 그러면 우리가 이 생각에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4개를 지금 선택한다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지금 같은 것이 이렇게 A가 뭐 이렇게 3개 있고요. B가 2개 있고, C가 하나 이렇게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는 육시사를 무조건 해버리면 안 된다고. 육시사라는 건 얘들아 뭘 말하는 거니? 육시사는 6개 중에서 4개를 선택하는 거잖아. 그치? 근데 그럴 때는 서로 다른 6개에서 몇 개 선택하는 거야? 4개를 지금 선택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 근데 얘는 지금 그게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에서 4개를 내가 선택하는 거는 따로 계산을 해줘야 돼. 카운트 해줘야 돼. 근데 어떻게 카운트 해주는 게 좋냐? 당연히 A가 지금 뭐니? 개수가 제일 많잖아. 그러니까 첫 번째 A가 3개 이렇게 들어가고 나머지 하나가 들어가는 거야. 그럼 A, B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겠지. 그 다음 두 번째는 뭐가 있겠어? C가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A가 3개 뽑히는 경우는 이렇게 2가지밖에 없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번엔 A가 2개야. A가 2개고 나머지 2개가 채워져야 되는데 당연히 B 2개가 채워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B, C가 채워질 수가 있겠지. 됐지? C는 당연히 올 수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번엔 A가 하나 오자. A가 하나 오면 나머지가 다 오면 되겠지. 그러면 B, C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얘기네. 결론적으로 원래 6개 중에 4개 선택하는 건 6시4가 되는 거고 6시4는 6시2가 돼서 뭐가 돼? 15가지가 나오는 정상이야. 그런데 그 15가지 중에서 당연히 중복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걸 다 빼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먼저 팀을 먼저 이렇게 딱 짰어야 됩니다. 이렇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A가 하나도 만약에 없는 경우는 뭐 BBC 3개밖에 없으니까 4개를 선택할 수가 없겠지. 그치? 그래서 가장 많은 거를 가지고 가장 3개 다 왔을 때, 2개 왔을 때, 그다음에 하나 왔을 때 이런 식으로. 그러고 나면 이제 뭐 하는 거냐? 자, 4개는 선택을 다 했잖아. 내가 이런 식으로. 그치? 그러니까 뭐 해야 돼? 나열해야 되겠지 이제. 그럼 나열은 얘를 나열하는 거거든. 얘를 나열하는 거는 똑같은 게 3개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4팩을 갖다가 뭐 하면 되겠어? 3팩 이렇게 하시면 4가지가 답이 된다 볼 수가 있겠지. 근데 실제적으로 이런 거는 우리가 뭐 이렇게 계산할 필요가 없죠. 그냥 B가 1번 오는 경우, 2번, 3번, 4번 오는 경우 4가지라고 바로 알 수가 있겠지. 직관적으로.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가 되겠네. 자, 4팩을 갖다가 A가 3개니까는 당연히 4가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얘 같은 경우는 4팩을 갖다가 A 2개, B 2개니까 2팩, 2팩 하면은 24가 되잖아, 얘가. 그치? 그리고 얘가 4니까 6이다. 그 다음에 얘는 4팩을 갖다가 A 2개만 이렇게 나눠주면 되니까 12가지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얘는 4팩을 갖다가 B가 2개니까 2팩 이렇게 되고 얘도 12가지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은 이제 여기 있는 이 친구들이 이렇게 다 더한 게 뭐가 되는 거야? 최종적인 답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더해 보시면은 뭐 되겠죠. 얘는 10에다가 얘는 24니까 34에다가 38, 2번이 답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발전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8개의 문자 베이스볼을 일렬로 나열할 때 양쪽 끝에는 서로 다른 문자가 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라고 했어. 자, 그러면 여기서 양쪽 끝에 서로 다른 문자가 온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러면은 우리가 항상 어떤 문제를 풀 때는 2가지가 있어. 어떻게 있냐면은 직접 계산하는 어떤 그런 경우가 있어. 이 문제에 맞게끔 서로 다른 것이 오는 경우를 다 내가 뭐 하는 거야? 구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얘는 몇 가지, 얘는 몇 가지 이런 식으로. 이게 직접 계산 방법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전체에서 빼는 거지. 뭘 빼는 거야? 문제의 여집합, 문제가 아닌 거. 그러면 양쪽 끝에 서로 다른 문자가 오는 경우니까 양쪽 끝에 서로 뭐 한 거? 그렇지. 같은 문자가 오는 경우를 빼버리면 되겠지. 그러면 전체에서 같은 문자가 오는 걸 빼버리면 서로 다른 문자가 오는 경우가 되겠지. 이 2가지 중에 어떤 게 나한테 더 유리할 거냐라는 거는 이러한 경우의 수가 더 많냐,
이거를 구하는 경우의 수가 많냐라는 걸 판단하시면 돼.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누가 더 편하냐? 얘가 더 편하게 문제를 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도 보시면 베이스볼을 일러는 아이를 할 때 양쪽 끝에 서로 다른 문자가 오면 우리가 얘를 만약에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지금 서로 다른 게 서로 다른 게 뭐가 있어? A 있고 뭐 B 있고 S 있고 뭐 E 있고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양쪽 끝에 다 다르게 오는 경우가 당연히 여기서 두 개를 뽑아서 나열하는 거잖아. 그러면 모두 20가지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잖아.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 A, B, B, A, A, S, S, A, A, E, E 이런 식으로. 이게 다 서로 뭐하고 다른 거니까. 알겠지? 그래서 직접 이렇게 카운터하는 이 방법을 취하지 마시고요. 두 번째 방법을 택하는 게 좋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러면 두 번째 방법 같은 경우는 전체에서 같은 거를 빼는 거잖아. 그럼 전체는 뭐가 되냐? 얘는 일단 8개니까 자 8팩이 될 것이고요. 같은 게 뭐 있습니까? A가 몇 개 있니? A가 하나, 2개 있네요. 2팩.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어? B가 2개 있죠? 2팩. 그 다음에 L이 2개 있으니까 2팩.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은 S하고 E하고는 하나씩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치? 얘가 이제 전체가 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뺀다는 얘기지. 뺀다. 자, 뭘 뺄 거냐? 같은 것이 있는 경우를 빼겠다는 얘기야. 그럼 같은 것이 여기 보시면 뭐 이렇게 A가 2개 있었고요. A가 2개 있었고요. 그 다음에 L이 자 2개 있었고요. 그 다음에 누가? B가 자 2개 있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런 경우, 이런 경우, 이런 경우가 있겠지.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이면 여기에 A 오는 경우 마찬가지로 L 오는 경우 B 오는 경우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이러한 경우나 이러한 경우나 이런 경우나 이런 경우가 모두 다 어떨 것 같아 얘들아? 똑같겠지 당연히 그치? 왜 그러냐면 A 2개 이렇게 못 박아놓으면 나머지는 L하고 B는 2개씩이고 나머지는 그냥 하나씩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지금 얘가 바로 뭐가 되냐면 6개 중에서 6팩을 갖다가 똑같은 게 이렇게 2개씩만 있으니까 2팩, 2팩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마찬가지 얘도 이렇게 되는 거고 얘도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카운트를 해보시고 A, L, B의 개수가 만약에 다르면 당연히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다르게 될 거야. 그런데 개수가 이렇게 똑같은 상황이 되니까 이 경우 모두 똑같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 자, 빼기가 결론적으로 6팩, 2팩, 2팩 곱하기 3을 뭐 하면 된다? 빼면은 우리가 찾는 답이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산은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뭐 연습하면서 그냥 뭐 실수 안 하고 하면 되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렇게 양쪽 끝에 서로 다른 문자가 온다. 어떤 조건이 딱 이렇게 주어지면 항상 뭐가 있다고? 그치? 직진하는 경우가 있어. 그냥 풀어버리는 거야, 그렇게. 알겠어? 그럼 뭐가 있다고, 얘들아? 전체에서 얘를 구하기 위해서 이것이 아닌 경우를 구해서 빼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얘기지. 그런데 항상 두 번째 경우가 첫 번째 경우보다 구하기는 훨씬 편리한 그런 상황이다라는 걸 꼭 좀 이해해 주세요.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자, 7개 문자가 있습니다. 양쪽 끝에는 서로 다른 문자가 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라고 했어. 그러니까 서로 다른 문자가 오는 경우라고 했으니까는 서로 같은 문자가 오는 경우를 구해서 빼버리면 되겠지. 그럼 같은 문자는 양쪽 끝이니까 2개 이상 되는 문자들만 되는 거니까 B가 이렇게 오거나 C가 이렇게 오거나 그렇게 2가지 경우가 있겠지. 알겠니? 일단은 전체에서 빼겠다. 뭐 한 경우? 같은 것이 오는 경우를 빼겠다는 얘기지. 그럼 전체라는 거는 뭐냐면 7개니까 자 7팩에서 B가 2개니까 2팩이 될 것이고 C가 3개니까 3팩 이게 전체가 된다는 얘기지. 됐죠?
자, 빼자. 자, 어떤 걸 빼냐? 첫 번째, 양쪽 끝에, 자, B, 이렇게 B가 오는 경우. 두 번째, C, 이렇게 C가 오는 경우를 빼겠다는 얘기야. 이렇게 BB가 오겠다는 얘기는, BB는 자리가 정해진 거잖아, 이렇게. 그치? 그럼 나머지가 하나, 둘, 셋, 넷, 5개 남았으니까, 5팩을 갖다가, C가 3개잖아. 3팩으로 이렇게 나누시면 되겠죠. 무슨 아시겠지? 자, 이런 경우는 이제 C 2개, 얘하고 얘를 이렇게 지우고, 마찬가지 5개잖아. 그러니까 5팩을, 자, B가 2개밖에 없죠. 그러니까는 2팩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1번의 이 경우하고 2번의 이 경우를 구해서 더한 것을 여기에서 뭐 하면 빼주면 우리가 찾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괜찮죠? 넘어갑니다. 자, 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같은 숫자가 있는 수녀를 해가지고 6개의 숫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다음을 한번 계산해봐라 라고 했어. 자, 6자리 정수는 모두 몇 개냐?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6자리 정수는 지금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는 같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좀 편하게 구했거든? 근데 얘는 지금 그렇지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여기 이제 뭐 답지 보시면 이렇게 얘기했어. 지금 나에게 주어진 숫자가 뭐냐면 0이 하나고 1이 3개고 2가 지금 2개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6자리 얘 같은 경우는 어차피 1이 와서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고 2가 와서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겠지. 괜찮겠습니까? 0은 올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1이 맨 앞에 온다는 거는 뭐냐면 1 하나를 뭐하고 지우고 나머지 거를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5팩을 갖다가 1이 2개 2가 2개니까 2팩 이렇게 한다는 얘기고.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얘는 2가 오는 경우니까 이 하나를 이렇게 없애버리시고 5팩을 갖다가 1이 3개니까는 3팩으로만 이렇게 나눠주시면 되겠네. 이해됐어요? 이런 식으로 뭐 할 수 있다? 생각할 수가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런데 얘도 지금 이거는 얘들아 선생님이 어떻게 구한 거니? 직접 계산한 거야.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하면 6자리 정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이 생각한 거지. 나는 그러면 맨 앞에 1이 오는 경우하고 맨 앞에 2가 오는 경우를 뭐 하겠어? 구하겠다 그거잖아 지금. 그치? 우리가 이런 문제 푸는 경우는 대부분 항상 두 가지 경우가 있다니까. 직접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전체에서 그렇지 않은 걸 빼는 방법이 있고. 그러면 자, 직접 계산하지 않는 방법은 뭐냐면 항상 전체에서 빼는 거야. 빼는 거는 뭐지? 6자리 정수가 아닌 거잖아. 그래 안 그래? 6자리 정수가 아닌 건 얘들 어떤 경우일까? 0이 맨 앞에 오고 나머지가 이렇게 오는 경우가 되겠지. 됐습니까? 그러면 처음에 전체라는 거는 뭐냐면 0이 오든 안 오든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여기는 6개를 갖다가 6팩을 갖다가 자 1이 3개고 2가 2개니까 3팩 2팩으로 계산한 거에서 뺀다는 얘기야. 뭘 빼냐? 0이 맨 앞에 오니까 0 얘는 없애버리고 5개를 나열한 거가 되겠지. 그러면 5팩을 갖다가 3팩 2팩 이렇게 계산한 게 바로 뭐다? 우리가 찾는 답이다 라는 얘기야. 두 가지 답을 연습하시는 게 사실은 굉장히 좋기는 해요. 그런데 내가 문제를 보면서 항상 판단을 해야 돼. 근데 직접 계산하는 것을 선생님이 왜 니네한테 권장하지 않냐면 직접 계산하는 경우는 어쨌든 간에 나올 수 있는 경우들을 내가 다 뭐 해야 돼?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내가 혹시라도 한 가지가 만약에 빠졌어. 예를 들면 이 문제 같은 경우죠. 어딨니?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뭐 직접 계산할 수밖에 없는 건데 어쨌든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부담이 있는 거야. 왜? 이렇게 5가지 경우에 대해서 모두 모여야 되니까 빠짐없이 모두 다 내가 해야만이 정확한 답이 나오는 거지. 한 가지라도 빠져버리면 당연히 답이 틀려지겠지. 그러니까 직접 계산은 항상 이런 위험 부담감이 있어. 그런 거에 비해서 직접 계산이 아닌 거는 어쨌든 전체에서 그렇지 않은 거. 물론 그렇지 않은 것도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구한다는 어떤 그런 의미는 뭐냐면
직접 계산하는 어떤 그러한 가지수보다 이렇게 빼는 경우가 훨씬 더 적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질 때 이 방법을 쓰는 거야. 직접 계산이 편하면 당연히 그쪽을 쓰는 게 좋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정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면 그냥 맨 앞에 1이 오는 경우, 2가 오는 경우 그게 편할 수도 있어.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런데 전체에서 이렇게 6자리 정수가 아닌 거는 0이 맨 앞에 오는 경우를 빼는 그런 경우만 생각해주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볼게요. 자, 6자리 정수 중에서 짝수의 개수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했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얘들아 어쩔 수가 없어. 전체에서 홀수를 그러면 빼버릴까? 물론 막 그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짝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짝수는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죠? 당연히 뭐 0 아니면 2의 배수가 오는 거잖아. 그리고 딱 그렇게 봤더니 0이 이렇게 여기 있고요. 2가 이렇게 있고 두 가지가 있네. 그러면 첫 번째는 당연히 뭐겠어? 쭉 오고 0이 오는 경우가 있겠지.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는 뭐가 있겠어? 쭉 있고 2가 오는 경우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네. 됐습니까? 그래서 이 경우를 구하면 되는데 첫 번째 경우 같은 경우는 0이 오니까 얘 없다라고 생각해 버리는 거죠. 그러면 얘를 구하면 되니까 5팩을 갖다가 3팩, 2팩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얘가 없다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런데 얘는 또 0이 이렇게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는 이걸 또 어떻게 해줘야 돼? 그러면 또 여기서 다시 1이 오고 2가 오는 경우, 2가 오고 2가 오는 경우 이렇게 나눠주는 거야.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여기서 1이 오고 2가 오는 경우라는 거는 1 하나 없어지고 2 하나 이렇게 없어지고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4팩을 갖다가 뭘로? 2개, 2팩으로 나눠주시고 얘는 2, 2니까 이렇게 둘 다 없어지는 경우니까 4팩을 갖다가 3팩으로 이렇게 나눠주시면 되겠네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경우하고 이런 경우를 뭐하면 더한 게 우리가 찾는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그러니까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자체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그냥 n팩 해버리고 똑같은 개수로 그냥 나눠주면 끝나는 거야. 근데 그것을 이용돼서 문제가 나오는 것들은 생각보다는 까다로운 것들이 많고 여러분들 계산해야 되는 것들이 많을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이제 변형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고 어렵지 않으니까 24번으로 넘어가서 24번까지만 하고 좀 쉽시다. 자, 세 문자 A, B, C가 이렇게 있습니다. 중복을 허락해서 각각 홀수 개씩 모두 7개를 선택을 해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이런 얘기야. 다시 문제 잘 보자. 얘들아 A, B, C라는 3개의 문자가 있어. 그런데 7개를 선택하겠다는 거야. 중복을 허락한다는 말은 A, B, C가 여러 개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치? 그런데 조건이 뭐냐면 홀수 개씩을 선택하겠다는 얘기지. 홀수 개씩. 이 말이 무슨 말이지? 쉽게 말하면 3개, 3개, 하나 이런 식으로 가져가겠다는 얘기야. 뭐 4개, 2개, 하나 이런 식은 안 된다는 얘기야. 알겠어?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는 A, B, C의 개수가 모두 홀수개가 돼야 된다라는 거야. 그럼 우리는 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를 하셔야 되냐? 경우수를 나눠야 되는 거야. 경우수. 자, 어떻게 나누냐? 첫 번째. 일단은 A, B, C를 떠나서 7개를 갖다가 3개의 숫자로 한번 나눠보자고. 합해서 7이 되는 홀수로 한번 나눠보자고. 그런데 하나가 가장 제일 크고 제일 작고 이것도 생각을 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5, 1부터 생각을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하나가 가장 크고 나머지는 다 작은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겠니 얘들아? 얘가 이쪽으로 하나 주면은 얘도 짝수가 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얘가 무조건 몇 개를 줘? 2개를 줄 수밖에 없겠지. 2개를 주면 뭐가 있겠어요? 3, 1 이렇게밖에 없겠지. 그러면 홀수개를 내가 택해가지고 7장을 택하는 일단 어떤 방법적인 거는 이렇게 2가지밖에 없는 거지. 됐지?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일단은 O 하나 이렇게 5장, 한 장, 한 장이야. 그런데 이거를 지금 일단은 나열을 해야 되는데, 나열하기 전에 우리 뭐부터 생각을 해야 되냐면, 보세요. 뭐가 5장인지 결정해 줘야 되겠지. 그럼 A가 5장이고 B씨가 한 장일 수 있고, B가 5장이고 B씨가 한 장일 수 있고, C가 5장이고 AB가 한 장일 수가 있겠지. 됐어요? 그러면 그런 경우가 바로 뭐냐? 아, 5를 선택하는 방법 굳이 쓰자면 3시1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5장을 선택할 문자 하나를 내가 택해야 될 거 아니야. 어떤 거 5장 할래? 그 얘기야. 알겠니? 그래서 A가 5장, BC, 그 다음에 B가 5장, AC, C가 5장 이렇게 3가지가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곱하기. 자, A가 이렇게 5개 이렇게 있고 이런 경우로 한 가지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러한 경우를 여기다 뭐 하면 되는 거야? 이제 계산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얘는 7팩을 갖다가 뭘로 나눈 거니? 5팩으로 나눈 게 바로 첫 번째 이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되겠습니까? 생각보다 한번 해보세요. 복잡합니다. 자, 그럼 얘는 뭐냐면 얘도 마찬가지다. 얘는 똑같은 게 3장이 2장이고 한 장이 하나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한 장을 누구 할 거야? A 할 거야? B 할 거야? C 할 거야? 이렇게 따지면 되겠지. 그게 바로 몇 가지야? 얘도 마찬가지 3시1 3가지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쵸? 그러고 나면 이제 우리는 뭐 하는 거야? 그렇지. A, B, C. 이러한 한 가지 상황에 대해서 여기다 곱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7팩을 갖다가 3팩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네. 그래서 첫 번째 이 경우와 두 번째 이 경우를 계산해서 더해 준 게 우리가 찾는 답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순서 한번 정확하게 다시 한번 익히고 쉴게요. 이거 문제부터 얘들아 언뜻 읽어버리면 파악이 안 돼. 이 확통은 이 경우의 수는 문제부터 내가 정확하게 내가 뭘 구하는지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뭔가 준비에 들어가야 되지. 그냥 대충 읽고 하면 안 돼요. A, B, C가 중복을 허락한다. 즉 여러 개가 있다는 얘기죠. 여러 개가 있다. 7개를 선택을 하겠는데 홀수 개씩만 내가 선택을 하겠다는 얘기고. 그치? 그래서 나열까지 한번 해봐라 이 얘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일단은 나는 뭐부터 하는 거야? 첫 번째 이거부터 하는 거죠. 첫 번째 7개를 홀수 개씩 선택하는 거부터 내가 하는 거야. 그게 바로 511과 331이 있었다는 얘기지. 이것도 얘들아 마구잡이를 하면 안 되고 3가지가 있을 때 여기가 제일 크게 해주고 얘는 제일 작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여기서 이렇게 하나씩 건네주는 이러한 상황으로 가시면 되는 거야. 알겠어? 그냥 마구잡이로 하면 안 돼요. 왜냐면 빠지지 않아야 되니까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났으면 한 개 주면은 4, 2가 되니까 안 되는 거야. 그치? 2개씩 줘야 돼, 무조건. 홀수가 돼야 되니까 2개 주고 났더니 3, 3, 1. 그러면 얘가 만약에 2개 주면은 3, 1, 3이 되잖아. 그건 3, 3이랑 똑같은 상황이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야. 항상 이러한 상황을 유지하면 돼요. 이러한 상황을. 정할 때 이러한 상황을 항상 유지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상황. 앞에 게 제일 크고 그 다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앞에 있는 거에서 이렇게 주면서 가지수를 내가 뭐 하면 돼? 찾아 나가면 되고. 알겠지?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거 계산하는 것도 누구를 5장 할 거냐? 누구를 1장 할 거냐? 그 다음에 이거 계산하는 거는 이거 2개가 이제 결국에는 뭐야? 같은 것이 있는 수는 이제 그거예요, 그냥. 이거 2개는 솔직히 어려울 게 전혀 없지. 여기까지 오는 것 자체가 뭐 하는 거야? 좀 어려운 거지. 자, 잠깐 쉴게요. 갈게요. 자, 3번. 어느 지역의 행사를 알리기 위해서, 자, 총 6곳의 장소에다가 현수막을 설치를 하겠다는 얘기야. 근데 현수막 종류는 2가지 종류가 있어요. 2종류의 현수막 A, B 중 하나만 설치를 하겠다. 그런데 6곳이니까 당연히 현수막 몇 개가 설치가 되겠니, 얘들아? 6개가 설치가 되겠지, 그치? 그런데 설치된 A, B의 총 개수가 각각 2개 이상은 되도록 현수막을 설치를 해라, 이런 얘기야. 그러면 당연히 A 현수막하고 우리가 B 현수막이라고 하면 최소한 2개는 선택을 해야 되니까 A가 4개고 B가 2개인 경우 있을 것이고,
A가 3개고 B가 3개, 그 다음에 A가 2개고 B가 4개인 경우 이렇게 세 가지의 경우가 있겠다라는 거는 뭐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겠지. 그럼 얘는 무슨 말이야? A 4개, B 2개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얘는 6팩을 갖다가 4팩, 2팩으로 나누는 거라고 보면 되겠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군데가 있다고 했을 때 A가 여기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얘네끼리 바꾸는 거는 뭐가 되는 거니? 똑같은 거잖아. 왜? 똑같은 연수막이니까. 얘네끼리 자리 바꾸는 게 의미가 있다고 없다는 얘기야. 즉 6팩 여기 6개 그냥 6개를 막 나열하는 게 6팩이 되는 건데 얘네가 이렇게 서로 자리 바꾸는 거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나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얘도 뭐 같은 상황이 되겠죠. A, B만 바뀌는 거니까.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얘 것까지 해서 곱하기 2 하시면 되고요. 이 친구는 6팩을 갖다가 3팩 이렇게 나눠주시면 얘하고 얘를 더한 게 우리가 찾는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7번으로 넘어갈게요. 발전 문제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주머니에 숫자 1이 적힌 흰 공과 검은 공이 각각 2개, 숫자 2가 적힌 것도 2개씩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1이 적힌 거 2개, 여기 1 2개, 흰색 2 2개, 검은색 2 2개 이렇게 8개의 공이 지금 들어 있다는 얘기야. 그리고 장식장을 보니까 이렇게 1번, 2번, 3번 해서부터 8번까지 이렇게 번호를 적어 놨습니다. 이렇게 번호를 적어 놨다라는 게 사실 뭐 어떤 의미야? 얘네들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랬을 때 조건은 이겁니다. 4, 5, 6이 적힌 칸에 3개의 공을 넣을 건데 적힌 수의 합이 5가 돼야 되고 모두 같은 색이 되도록 자 이러한 조건을 나에게 줬습니다. 여기 있는 4하고 자 여기 있는 4, 그 다음에 여기는 5, 그 다음에 여기는 6이라는 이 칸에는 일단 적힌 수의 합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되겠지. 적힌 수의 합이 5 모두 같은 색깔. 그럼 색깔은 당연히 두 가지밖에 없잖아. 그렇지? 그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 흰색, 그 다음에 두 번째 검은색 이렇게 될 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흰색으로는 합이 5가 돼야 되니까 어떤 경우밖에 없겠어? 1, 2 이런 경우밖에 없겠지. 즉 1이 적힌 게 하나와 2가 적힌 거 2개가 나오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1과 2가 2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겠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자 이제 이렇게 넣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얘부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이거는 당연히 뭐야? 4, 5, 6이라는 칸에다가 얘를 집어넣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에 2가 들어가고 여기에 2가 들어가는 거나 자리 바꾸는 거나 똑같습니까? 안 똑같습니까? 똑같죠. 왜? 공이 똑같으니까. 그러니까는 얘가 뭐야?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적용을 시키면 일단은 1, 2, 2 흰공 1, 흰공 하나하고 흰공 이렇게 2개를 이렇게 3개를 넣는 방법은 바로 뭐가 된다는 얘기야? 3팩을 갖다가 누구로? 2팩으로 나눈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 남아있는 칸이 이렇게 5칸이 이렇게 있죠. 5칸 이렇게 5칸에다가 누구를 넣는 거야? 흰공 하나하고 검은공 5개를 다 집어넣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5팩을 갖다가 어떻게? 검은색 2개. 검은색 2개가 만약에 여기하고 여기 들어갔다라고 하면 이렇게 자리 바꾸는 것이 똑같죠. 여기에 검은색 1, 여기에 검은색 1이야. 둘이 자리 바꿔봐. 검은색 1, 검은색 1이잖아. 똑같은 거잖아. 그치?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해줘야 돼? 나눠줘야 된다. 근데 1이 2개고 2가 2개니까는 이러한 상황이다라고 봐야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를 보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러한 상황이나 이러한 상황이 지금 똑같은 상황이니 서로 뭐가 이렇게 달라지는 상황이니 계산하는 데 있어서는 똑같은 상황이 되겠지. 자,
1, 2, 2라는 얘를 갖다가 여기다가 넣는 방법은 흰색 1, 2를 갖다가 여기다가 넣었을 때하고 똑같은 상황이잖아. 왜? 검은색 공의 개수, 그 다음에 흰색도 똑같은 어떤 그런 개수가 되니까. 그래서 이거 곱하기 뭐 2 하시면 우리가 찾는 답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로 넘어가서 계속 해볼게요. 순서가 정해진 순열의 수를 이렇게 구하라고 했네. 순서가 정해진 거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세 개의 서로 다른 음료수 A, B, C에는 뚜껑이 달려있고 안에는 각각 음료수가 들어있다. 오케이? 각 음료수를 마시기 위해서 반드시 음료수 뚜껑을 열어야 된다. 당연한 얘기죠. 이때 음료수의 뚜껑을 열고 서로 다른 모든 음료수를 마시는 경우를 한번 구해봐라 이 말이야. 알겠니?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야. 자, A 선생님이 뚜껑을 소문자 A라고 하고요. A, B, C. 그 다음에 음료수 마시는 거를 선생님은 대문자 A, B, C라고 할게. 무슨 말 이해되겠어? 다시 뚜껑을 여는 어떤 그러한 행위를 소문자 A, B, C. A 뚜껑을 여는 걸 소문자 A. B 음료수 뚜껑을 여는 걸 소문자 B. C 음료수 뚜껑 소문자 C 이렇게. 그리고 실제 마시는 거는 이렇게 대문자 A, B, C. 그러면 생각을 해보라고. 얘가 얘보다 무조건 어디 있어야 돼? 앞에 있어야 되겠지. 왜? 마시고 뚜껑 열고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얘가 앞에 나오고 뭐 그 다음에 뭐 B 그 다음에 뭐 A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올 수 있는 거지. 알겠지? 그러면 얘도 스몰 A라고 보고 얘도 스몰 B라고 보고 얘도 스몰 C라고 보는 거야. 그리고 나면은 A가 2개, B가 2개, C가 이렇게 2개인 상황이 되겠지. 그리고 얘를 나열을 하고 나서 뒤쪽에 있는 B, 뒤쪽에 있는 A, 뒤쪽에 있는 B, 뒤쪽에 있는 C를 갖다가 대문자로 바꿔버리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러니까 이게 같은 것 순서가 정해졌다는 게 이 문제가 굉장히 아주 잘 설명된 거야. 그러니까는 무언가 순서가 딱 정해져 있다라고 대놓고 말할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할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근데 생각을 잘 해보시면 음료수를 마시는 거하고 뚜껑을 여는 거는 당연히 뭐야? 순서가 정해진 거지. 뚜껑을 열어야만 음료수를 마실 수가 있으니까. 마치 이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이 이제 만약 과학 이제 수업을 이제 2과목을 듣잖아. 그렇지? 3학년이 되면. 그럼 어떻게? 1과목을 먼저 듣고 2과목을 들어야 되잖아. 마치 이제 그런 거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6팩을 갖다가 2팩, 2팩, 2팩 이렇게 나누는 게 답이 된다. 경우의 수는 아주 뭐 이렇게 진짜 복잡한 문제 아니고서는 실제 뭐 계산보다는 뭐가 중요해? 아이디어가 중요한 거잖아요. 얘가 왜 이런 상황인지를 꼭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근데 이런 게 마찬가지라니까. 1과목, 2과목이면 얘를 먼저 들어야 얘를 들을 수가 있는 거잖아. 그치? 얘를 들어야 얘를 들을 수가 있고 얘를 들어야 얘를 들을 수 있다는 거지. 지금 여기 있는 28번 문제나 여기 있는 지금 무슨 문제나 익히 문제 4번 문제는 완전히 똑같은 문제야. 그냥 상황만 어떻게 한 거니 다르게 말한 것 뿐이지. 아셨죠? 자, 봅시다. 29번 문제. 1부터 6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6장의 카드가 있네요. 이 카드를 모두 한 번씩 사용하여 일렬로 나열할 때 2가 적힌 카드는 4가 적힌 카드보다 왼쪽에 있다는 얘기지. 그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4를 갖다가 얘들아 2라고 보자 이런 얘기야. 그렇게 해서 나열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는 거지? 뒤쪽에 있는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2를 4로만 바꿔주시면 2하고 4하고의 관계에서 2가 항상 4보다는 왼쪽에 있을 수밖에 없겠지. 상황 이해되십니까? 잘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뭔가 이렇게 순서가 정해져 있으면 생각을 해봐.
4를 갖다가 2라고 생각을 했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2야. 여기도 2야. 이렇게, 여기 다른 게 들어왔고. 그러면 뒤쪽에 있는 1을 갖다가 4로만 딱 이렇게 바꿔주면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무조건 4보다는 2가 왼쪽에 있는 상황이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원하는 조건을 뭐 할 수 있어? 맞출 수가 있다. 그 얘기야. 그래서, 일단은 그런 아이디어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고 홀수가 적혀 있는 카드는 작은 수부터 크기 순서대로 왼쪽부터 나열하겠다는 얘기야. 즉 1부터 6까지가 있는데 2하고 4는 2가 무조건 4보다는 왼쪽에 있어라 그 얘기고 1, 3, 5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얘도 무조건 이 순서대로 1이 가장 왼쪽, 3, 5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얘도 마찬가지로 너도 1이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냥. 그래 놓고 나서 제일 앞에 있는 1은 그대로 1, 두 번째 1은 3, 세 번째 1은 5로 바꿔버리면 된다는 얘기야. 결론적으로 이 문제는 1이 이렇게 3개, 2가 2개, 6이 하나 이렇게 있는 거를 갖다가 나열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열을 다 하고 나서 앞쪽에 있는 1은 2, 뒤쪽에 있는 2는 4, 맨 앞에 있는 1은 1, 가운데 두 번째 있는 1은 3, 세 번째 있는 1은 5 이렇게 바꿔버리면은 문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뭐 할 수 있어? 다 맞출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6팩을 갖다가 3팩, 2팩으로 계산해 주신 답이 우리가 찾는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가볼게요. 어느 회사원이 처리해야 될 업무는 A, B를 포함해서 자 여기 보니까 A, B를 포함해서 모두 6가지다 라고 했네요. 자, 이 중에서 A, B를 포함한 4가지 업무를 오늘 처리를 한대. 자, 모두 6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A, B를 포함을 한 4가지 업무를 오늘 처리하려고 그래. 그런데 A를 B보다 먼저 처리하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오늘 처리할 업무를 두 가지야. 오늘 처리할 업무를 택하고 택한 업무의 처리 순서까지 정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냐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A, B가 있고요. 이렇게 4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6가지 업무가. 이 중에서 A, B는 무조건 와야 되고 나머지 2개를 골라내야 되는 거지. 그래 안 그래? 일단은 여기에서 여기까지 오는 거는 우리가 뭐 다 아는 거야. 이미 조합해서 했던 거지 다. 4개 중에서 뭐 하면 되는 거니? 2개만 골라내면 되는 거지.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죠? 4, C, 2가 되겠죠. A, B는 무조건 뽑히니까 당연히 얘는 신경 쓸 게 없겠죠. 자, 그러면은 A, B하고 이제 뭐 얘하고 이제 얘가 뽑혔다고 한번 해봅시다. 2가지 업무가. 그러면 이제 뭐만 해주면 돼? 아, A를 B보다 먼저 처리하겠다고 했으니까 항상 무슨 말이야? B를 갖다가 A라고 놓으시라고 해. 그냥. 그러면 A, 별, 네모를 갖다가 순서대로 나열하면 되겠지. 그러면 앞에 있는 A는 A, 뒤에 있는 A는 B로 바꿔주면 우리가 원하는 그런 경우를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괜찮습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곱하기 4팩을 갖다가 A가 2개니까는 2팩으로 이렇게 나눠서 마무리 하시면 되고요. 6 곱하기 12 해가지고 답은 72가지가 우리가 찾는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발전 문제 30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30번 문제 선생님 시간. 자, 30번 문제. 크기 순대로 이렇게 이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치? 크기가 작은 것부터 이렇게 진열한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A의 왼쪽에서 두 번째 펭귄 이 친구는 상자 B의 왼쪽에서 두 번째 곰보다 얘보다 뭐라는 얘기야? 왼쪽에서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치? 그러니까는 자기들끼리는 당연히 작은 것부터 해야 된다라는 거고, 거기에 추가해서 펭귄은 두 번째 곰보다는 왼쪽에. 됐습니까?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 문제를 이렇게 생각했어. 어떻게 생각했냐면
지금 얘도 움직일 수 있고 얘도 움직일 수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두 가지가 뭔가 막 같이 움직이면 복잡해. 그래서 A든 B든 둘 중에 하나는 그냥 고정시켜놔, 그냥. 어차피 얘네들은 못 움직이잖아, 얘네들끼리는. 그래놓고 나서 얘네들을 갖다가 여기다가 집어넣든지, 얘네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펭귄을 집어넣든지. 그런데 어쨌든 집어넣는 거가 가지수가, 쪽수가 작은 게 더 낫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얘는, 펭귄은 그냥 이렇게 얘기할게요. 얘를 1, 2, 3이라고 한번 해보고, 알겠지? 얘네들은 그냥 곰1, 곰2, 곰3, 곰4 이렇게 얘기할게. 알겠지? 그러면 자 보자. 자 곰1, 그 다음에 곰2, 그 다음에 곰3, 그 다음에 곰4 이렇게 있어. 자 그러면 여기 지금 펭귄 2번, 여기 2번하고 2번이 여기 이렇게 못 오는 거야. 이렇게 2번은. 그치? 3번은 올 수 있어, 없어? 3번은 올 수 있어. 2번만 못 오는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 항상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자고. 그러면 여기에 1번, 2번, 3번 친구가 여기 다 이렇게 있는 거야. 다 이렇게 있는 경우. 시작이. 상관없죠? 그럼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얘들아 뭐 해보냐. 1, 2는 그대로 그냥 있고 1, 2는 그대로 있고 3번만 이렇게 자리를 건너뛰어 가보는 거야. 이게 다 뭐가 되는 거지 얘들아? 경우의 수가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결론적으로 이 얘기입니다. 1, 2는 여기에 그대로 있고 3번 이렇게 혼자 뛰어나와서 한 가지, 그치? 이렇게 오는 두 가지, 세 가지, 이렇게 네 가지, 이렇게 다섯 가지 상황이 되겠지. 그러니까 3은 여기 아무 데나 올 수 있으니까 이게 바로 몇 가지냐? 다섯 가지다 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야. 괜찮겠어요?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 1은 혼자 여기 있고 1이 처음엔 얘 1, 2였고 1이 여기 이렇게 혼자 있고 2가 여기 있었으니까 이제 2는 이쪽으로 한번 건너뛰자는 얘기지. 여기 있었으니까 여기로. 알겠지? 그러면 2가 여기 이렇게 있을 거면 여기 있을 거면 3은 어디밖에 안 돼? 여기는 당연히 3이 안 되겠지. 3은 여기밖에 안 되겠지. 자, 이게 지금 이렇게 곰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2가 만약에 여기 있겠다라고 하면 3은 무조건 어디, 아니 뭐야, 사이사이니까는 이렇게 돼야 되겠네. 이렇게 더 복잡한데? 그냥 그 사이에 있다고 하면 그냥 사이를 따자. 2하고 3이 이렇게 있다고 볼 수가 있겠지. 그리고 2는 고정으로 하고 3은 어떻게 하는 거야? 하나, 둘, 셋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겠지. 그럼 얘가 몇 개는 되냐? 네 가지의 경우가 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는 여기 있는 2번이 이쪽으로는 절대 못 넘어가. 그치? 그러니까 이제 2번은 못 넘어가니까 아 이제 1번 네가 넘어가 그 얘기야. 그러면 여기에 1번, 2번 같이 있는 거지. 1번, 2번이 여기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있고요. 3번이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움직이는 거지. 이렇게. 가능하겠지? 그러면 얘가 몇 가지가 되겠어? 네 가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그러면 그 다음은 이제 2가 넘어가는 수밖에 없거든. 근데 2는 더 이상 넘어갈 수가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더한 13가지가 바로 뭐가 된다? 우리가 찾아야 되는 답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문제인데 결코 쉽지 않아. 설명 들으면 뭐 알겠네 하는데 이게 절대 쉽지가 않아요. 꼭 복습 열심히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서 굉장히 중요한 최단거리 찾는 문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분명히 말했지만 최단거리 찾는 문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A 가로 세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쌤은 그거보다는 뭐 하겠다고? 직접 카운트 하기를 선생님이 원하겠다는 얘기야. 한번 보세요. 직접 카운트는 어떤 문제도 다 해결할 수가 있어서 그런 거야. 자, 보시면 일단은 A에서 이렇게 B로 이렇게 가잖아. 그래 안 그래? 이렇게 직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쪽은 1이라고 써주시면 된다고. 11 이렇게 11 그리고 얘는 생각을 해봐. 여기서 오는 방법과 여기서 오는 방법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게 바로 이 각각의 이 숫자란 말이지. 그래서 얘는 두 가지가 되고 얘는 세 가지가 되고 얘는 네 가지가 되고 세 가지 한 가지니까 얘는 다섯 가지 얘는 여섯 가지. 몇 번 해보면 굉장히 빨라집니다. 얘는 몇 가지가 돼?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세 가지. 얘는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여섯 가지가 되겠지. 됐어요? 그 다음에 얘는 10가지, 15가지,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21가지가 되겠지. 그러면 얘는 여기밖에 없잖아. 얘는 이쪽에서 올 수가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두 곳에서 원래 오는 것이 합류가 돼야 되는데 얘는 한 군데밖에 없으니까 그대로 6가지가 되는 거야. 얘는 이해됐죠? 그 다음에 얘는 그러니까는 도착 지점에서 내가 나한테 오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시면 이해가 된다고. 10가지, 6가지, 16가지, 15가지, 16가지, 31가지, 31, 22, 52가지. 이 점은 이렇게밖에는 못 오니까 6가지, 22가지, 53가지, 105가지가 우리가 찾는 뭐가 된다?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여러가지 연습들 한번 해보시고 32번 문제 같은 경우 32번 문제는 일단 이런 거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이렇게 문제가 돼 있으면 조금 이렇게 복잡하게 보이거든. 얘를 이렇게 틀으세요. 이렇게 방향을 이렇게 어떤 꼴이 되게끔 이러한 상황이 되게끔 그래야 내가 필요 없는 부분이 어딘지를 발견할 수가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는 이렇게 세우든 또는 반대로 이렇게 하시고 얘를 이렇게 해서 이런 모양으로 되게 하든 이런 모양으로 되게 하든. 됐어? 무슨 말인지? 그러면 얘를 우리가 이렇게 좀 세워보면 얘는 어떻게 되냐? 아래에 이렇게 두 칸이 있고요. 위에 이러한 상황이 되고 얘가 A고 얘가 B가 되고 이렇게 되겠지. 충분히 이해되시죠? 이렇게 세우면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여기서 당연히 여기까지 가는 방법과 곱하기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을 곱하면 되겠지. 이럴 때는 어떻게 해도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공식 써도 되겠지. 왜? A 2개, B 2개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얘를 이 점을 P라고 하면 A에서 P를 거쳐서 B로 간다고 했을 때 A에서 P 가는 방법은 네 가지를 갖다가 2팩, 2팩 이렇게 방법이 있고 됐습니까? P에서 B로 가는 방법은 뭐 장애물이 없잖아. 여기는 지금 전혀. 그러니까는 6팩을 갖다가 3팩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다. 이해되셨어요? 물론 얘도 뭐 하셔도 돼요? 직접 카운트 하셔도 돼요. 근데 직접 카운트 할 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로 마감 치고 알겠어? 그 개수 곱하기 다시 여기서 시작해서 다시 여기는 일로 가야 되겠지. 그럴 때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 문제도 한번 볼게요. 발전 문제. 발전 문제 얘는 이제 문제는 다 똑같은 문제고요. 여러분들 조금 혼란스럽게 이렇게 보이게 하려고 이렇게 한 거거든. 우리는 이 곡선보다는 뭐가 편해? 직선이 편해. 그치? 얘를 갖다가 이렇게 내가 해도 상관 있어 없어? 상관없잖아. 나는 그냥 이렇게 직선이 편하니까. 곡선 헷갈리니까.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것 같다 이렇게 해도 상관없잖아. 여기서 이렇게 오는 걸 갖다가 이렇게 라고 얘기해도 상관없잖아. 그치? 그래서 얘를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자, 이렇게 쌤이 쳤습니다. 그러고 나서 얘를 뭐 하라고? 회전 이렇게. 이해되겠니? 회전 시키면 어떻게 되냐? 자,
이게 이제 회전되면 얘가 이제 맨 아래에 있겠지, 그치? 맨 아래. 그 다음에 세 개. 자, A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A면, A 위로 세 개가 있겠지.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있겠네, 세 개가 이렇게. 그쵸?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또 이렇게 세 개가 있겠지. 세 개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세 개가 또 이렇게 있어지는 거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여기 가운데 이렇게 이 점이 B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내가 보기 편리한 모양으로 바꾸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A가 지금 여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누구는 얘들아 필요 없을까? 얘는 필요가 없겠지. 얘는. 왜? 여기서 이렇게 가야 되니까 이렇게 가나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치? 얘는 필요가 없어요. 또 누가 필요가 없겠어? 얘도 필요가 없겠지. 돌아가는 거니까. 오케이. 이렇게가 되는 거지, 이렇게가. 이런 식으로. 되겠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 자, 카운트 해봅시다. 얘 하나, 얘도 하나, 하나, 하나 이렇게 된다는 얘기. 알겠지? 그 다음에 얘는 항상 여기에 서서 나한테 들어오는 걸 생각을 하라고 해. 그럼 몇 개가 됩니까? 두 개가 되겠죠. 그래, 안 그래? 얘는 몇 개가 되겠니? 이렇게 오거나, 자, 이렇게 오거나, 이렇게 오는 거야, 무조건. 알겠지? 근데 아래에서 올라오는 게 있어, 없어? 없잖아. 이렇게밖에 안 오니까 얘는 두 개가 되겠죠? 얘는 세 개가 되겠죠? 얘는 이렇게 하니까 다섯 개가 되겠네요. 얘는 이렇게밖에 없으니까 다섯 개가 되겠죠. 괜찮아요? 자, 얘는 이렇게 하니까 네 곳이 있고요. 얘는 이렇게 아홉 개. 얘는 14개가 이렇게 있겠네. 됐어? 자, 얘는 이렇게 네 군데밖에 없겠지. 이렇게 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두 개 더하면 13이 되고요. 얘는 27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네. 얘는 13이 돼야 되겠지. 그치? 합쳐지니까 몇 개 되는 거야? 40까지 이렇게 정답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이거 공식 같은 거 못 씁니다. 이렇게 복잡해지면은 무조건 직접 카운트하는 게 짱이야. 일단 절대 안 틀려. 연습하면. 다음. 자, 6번 문제. 이제는 뭐냐면, 자, 가는데 가운데 이렇게 호수가 있어. A에서 B까지 간다. 호수 당연히 뭐 거기서 헤엄쳐서 뭐 가자는 뜻은 아니겠지, 그치? 그럼 어떻게 하냐? 보세요. 자, 1, 1, 1, 1, 1, 1, 1, 1. 자, 여기는 여기 올 수 있으니까 두 곳이 되겠지, 그치? 여기도 세 곳이 되고 네 곳, 다섯 곳 됩니다. 여기는 의미가 없어, 그치? 여기 여기는 이렇게 오거나 이렇게 와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근데 아래서 오는 길이 있니 없니? 없고 여기서 오는 길이 있잖아. 몇 개? 한 개. 이해되시죠? 여기는 이렇게 한 개니까 두 개가 될 것이고, 여기는 이 지점은 이렇게는 두 곳인데 얘는 올라올 길이 없으니까 그대로 두 개.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얘를 아직 모르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부터 하면 얘는 이렇게 와야 되고 이렇게 와야 되는데 이렇게 오는 길은 없고 얘만 있으니까는 4개가 될 것이고, 얘도 얘는 이렇게가 되겠지. 9개가 되겠네. 지금 이해되죠?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는 없고 이렇게만 있으니까 4개, 이렇게 13개, 이렇게 6개, 이렇게 19개가 최종적인 뭐가 된다? 답이 된다. 처음에는 조금 여러분 틀릴 수 있어요. 여러분 잘 못하니까. 근데 몇 번 해보시면은 이런 거는 어떻게 나오든 무조건 얘는 문제 다 풀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이런 것도 다 풀 수 있어. 똑같은 그냥 계산하는 것만.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넘기세요. 7번. 자, 7번이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에 이제 좀 최고봉이라고 이제 보시면 돼. 자, 무슨 말인지 한번 보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바둑판 모양의 도로망이 있습니다. 자, 구하라. 교차로 P하고 Q는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는 여기하고 여기 지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지나지 않는다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냐? 뭐 여기서는 지금 A에서 B로 가는 모든 경우에 지나지 않으니까 모든 경우에서 지나는 경우를 빼는 거 이렇게 했거든.
근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못 지나잖아. 그냥 여기를 뭐 만들어버려? 호수 만들어버려. 이렇게 호수. 이렇게 호수 만들어버리면 되지 뭐. 못 지나니까. 맞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면 돼? 1, 1, 1, 1, 1, 1, 1, 1. 여기 2, 여기 3. 여기는 이렇게 없잖아요? 1. 여기는 이렇게니까는 2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는 이거밖에 없으니까 1. 여기는 이렇게. 항상 얘 입장에서 이쪽에서 오고 이쪽에서 와야 되잖아. 그치? 올 수 없으니까는 3. 얘는 이렇게 오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밖에 없으니까는 3. 얘는 이렇게 하니까는 4. 얘는 6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에 4, 7, 11 이렇게 하면은 10, 17까지 이렇게. 뭐 이런 거 생각할 필요 없다고 이렇게. 직접 카운트하는 게 완전 짱이야 그냥. 아시겠지? 두 차로 지나갈 수 없잖아. 뭐 해버려? 그냥 이렇게 호수 만들어 버리면 되지. 됐죠?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 이게 이제 너네 교과서 이제 발전 문제 같은 데 있어요. 뭔 소리냐면 P와 Q는 직진과 우회진은 할 수 있으나 좌회전만 한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P와 Q는 직진과 우회진은 가는 거는 PQ를 여기 1번은 아예 지나갈 수 없는 거고 얘는 지나갈 수 있어. 근데 좌회전만 한대. 그러면 여기에서 얘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는 지나갈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직진 가능하다고. 근데 여기서 이렇게는 안 된다는 얘기지. 즉 이 길이 뭐가 된 거야? 못 쓰는 거야 이 길을. 이 길을 못 쓰는 거지 이 길을. 근데 잘 생각해야 될 게 여기 있는 애는 이렇게 갈 수 있어. 직진은 가능하니까 봐봐. 교차로 P와 Q에서 직진과 우회전은 가능하다고. 알겠니? 좌회전만 안 돼. 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가는 게 안 되는 거지. 맞아요? 운전 안 해서 몰라요? 근데 여기 입장에서 보면은 직진이잖아. 이거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여기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렇게가 안 된다는 거야. 얘 입장은 가능한 거고 얘도 마찬가지지. 여기 있는 입장에서는 이렇게가 안 되는 거지. 결론적으로 이 얘기야. 여기 있는 점을 택할 때 원래 어떻게 택하냐 보세요. 여기 있는 점을 택할 때 원래 여기서 이렇게 오는 친구하고 여기서 이렇게 오는 친구를 택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런데 여기서 오는 친구가 여기서 오는 친구하고 여기서 오는 친구가 합해져서 이렇게 올라왔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런데 합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게 아니라 여기 갈 때는 여기 있는 점이 올라갈 때 여기에서 오는 친구는 빼고 여기에서 올라가는 친구만 더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자, 쌤 일단 해볼게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여기 있는 이 점하고 여기 있는 이 두 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돼. 그러니까 자, 갑니다. 1, 1, 1, 1, 1, 1, 1, 1 하시고 자, 얘는 뭐 2고 얘는 3이야.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오고 이렇게 오니까 4가 맞아. 4는 맞아 여기는. 그치? 그 다음에 여기는 직진 가능하잖아 이렇게는. 이렇게니까 5 맞고요. 6 맞아요. 자 여기 볼게요. 이렇게 오고 이렇게 오니까 뭐가 맞아? 이렇게 오니까 3이 맞아요. 얘는 6 맞아요. 얘는 그러면 10이냐? 그게 아니란 얘기야. 뭐냐면은 여기서는 6개가 다 올 수가 있지. 근데 여기서 오는 거는 이 4개가 잘 보면 3개는 이쪽에서 이렇게 온 거잖아. 그래 안 그래? 이 4개라는 게 3개는 이쪽에서 왔고 1개만 이쪽에서 왔잖아. 근데 이쪽에서 온 3개가 이렇게 갈 수가 있어 없어? 좌회전이 아니니까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점은 여기서 온 6개하고 여기서 온 이 4개를 보는 게 아니라 이 아래에 있는 얘를 보는 거야. 여기 있는 4개는 여기서 온 3개하고 여기서 온 1개를 합쳐서 4개가 된 거잖아. 그렇죠? 그런데 좌회전이 안 된다는 얘기는 4개 중에서 3곳 여기서 온 게 이렇게 못 가는 거야. 그러니까는 6 더하기 4 하면 안 되고 6 더하기 이 아래쪽에 있는 얘를 더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7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지.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마찬가지로 12 하시면 되고요. 얘는 18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자, 1 더하기 3 하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1 더하기. 이거는 여기서 뭔가 좌회전이 안 된다고 했을 때 그 위에 있는 점에서는 얘하고 얘 말고 얘를 더해서 얘가 온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순수하게 이렇게 직진하는 것만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오케이. 3이죠? 얘가 3. 그 다음에 얘는 이제 9가 될 것이고 얘는 16이 될 것이고 28이 될 것이고 합치면 46까지가 뭐가 된다? 답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게 최고봉이야. 이 문제에서는. 알겠지? 그러니까 좌회전이 안 된다는 의미는 얘가 이 두 점이 핵심이야. 이 점을 생각해봐. 이 점. 여기서 오는 거하고 여기서 오는 거를 내가 합쳐서 2점이 되는 거잖아. 여기서 오는 거는 6개가 다 되는데 여기서 오는 거는 4개 중에서 살펴보니까 이쪽에서 이렇게 좌회전하는 3개는 빼고 직진하는 1개만 된다는 얘기지. 그 얘기야. 자, 그 다음에 39번 같은 문제는 칸수가 사실 너무 많고 막 답도 막 굉장히 많잖아. 이게 이 정도 문제 솔직히 안 나와요. 지금 경찰대 문제잖아. 경찰들은 어느 정도 복잡한 곳을 잘 다녀야 되니까 이렇게 문제 되는 것 같아요. 이 정도 안 나옵니다. 이 정도 안 나오고 뭐 나와봤자 뭐 이 정도 수준. 연습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하고 나서 교차로 P에서는 여기서는 좌회전이 안 된다. 교차로 Q는 공사 중에서 지나갈 수가 없다. 얘는 그냥 뭐야? 얘는 너는 그냥 없어. 아예 너는 없고 너는 이 점 카운트 할 때 얘하고 얘를 더해서 카운트 하라. 그 얘기야. 얘는 아예 없고 2개 카운트 하라.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직육면체 최단거리가 이제 조금 이렇게 있어요. 근데 직육면체는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조금 설명을 하기는 할 텐데, 그 문제가 얘들아, 1번 아니면 2번 둘 중에 하나거든? 예전에 너희들 혹시 이런